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수십 대의 차량과 수십 대의 오토바이가 박 전 대통령을 경호하면서 호위하면서 삼성동 사저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 전 대통령이 서울 동부구치소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9시 반에 서거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주저앉으면서 애통함을 억누르지 못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막내 아들 홍걸 씨가 검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식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책임을 통절하게 느껴왔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가 검찰에 출두합니다. 아들의 허물은 곧 아비의 허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는 초유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인들이 잘못으로 감옥에 갔든 정치 보복으로 감옥에 갔든 어쨌든 대통령이 명예를 지키지 못했잖아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손님이 되도록이면 적게 와야 손님이 오시면 그래도 탁주 한 잔씩 주거니 받거니 하고 손님들도 많이 오시니까 뭐 주거니 받거니 하다 제가 죽어버리죠. 대통령 할 때는 욕을 짜더라 했었더니 일할 때는 욕을 짜더라 했었더니 일 안 하고 노니까 좋대요. 좋다. 내가 이렇게 하지. 여기서 30초. 여기 가서 30초. 노무현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태운 버스가 대검찰청에 들어섰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선지 1분여 동안 열리지 않는 버스문을 향해 취재 카메라들이 일제히 렌즈를 들이댑니다. 어렵게 문이 열리고 수행원 5명이 내리자 마침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포토라인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왜 국민께 먹고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먹어본 일이 있어요. 신경을 좀 말씀해 주시죠. 다음에 하시죠. 검찰 수사에 속속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다음에 합시다. 온 나라가 충격에 빠진 하루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9시 반에 서거했습니다. 도착 당시 의식은 없었으며 자발호흡 역시 없었습니다. 옛날 말에 공수신퇴, 공을 이루고 몸은 물러난다. 그 다음에는 이제 편안한 생활을 누려야 하는데 그런 대통령이 없어요. 그렇게 되기가 참 힘들어요. 이게 끝나야 합니다. 이런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던 한보 철강이 오늘 끝내 부도로 쓰러졌습니다. 정태수 총회장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후 세력을 규명하기 위한 본격적인 수사는 사실상 정 씨의 구속부터입니다. 한보 측은 지난해 추석 직전 현금으로만 100억 원을 찾아가 로비 자금으로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 화면에서 지금 김현철 씨는
구기동 지금 자택을 나서는 모습이죠. 지금 아주 강력한 제지를 받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대통령 가족에 대한 그 경호는 그 법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그 김현철 씨는 구기동 그 중앙 하이츠 자택에서 거의 그 외부 출입을 삼가하고 약 한 달 동안 그 집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게 우리 취재 기자들의 취재 결과입니다. 주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한보철강의 그 2천억 원 리베이트를 받았지 않았냐 하는 의혹입니다. 또 장 차관 인사 개입설. YTN 관련해서 그 통화 내용이 나왔죠. 뭐 수석 비서관이니 장관이니 이런 사람들하고 통화한다는 것 자체는 단순히 가족으로서 대통령의 아들로서 그 아버님을 돕는다는 한계를 벗어난 겁니다. 여보세요. 네, 김현철인데요. 네네, 계세요. 저쪽 YTN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정수하고 얘기 좀 하다가 아이 차제에 김원수 장관도 좀 관심 갖는다니까 연통하고 YTN하고 어차피 분리되니까 말이에요. 그 상황 봐가지고 교체를 한번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다면 단순히 그 대통령 아들로서 아버님을 돕는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정도와 범위가 있는 것인데 제가 그 범위나 정도를 좀 넘어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아버님께 누를 끼쳤다 했습니다. 아까도 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묻는 것은 아버님을 도와드리려고 한 일, 그 일들이 뭡니까? 우리가 또 이면에 다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얼마만큼 진실하게 말해주는가에 따라서 국민이 정말 용서도 있고. 지금 아무리 감싸고 은폐하고 왜곡한다고 그래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가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고. 법 앞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죠. 대통령 아들이라고 그게 다를 수 있어요. 한 말씀 하세요. 억울하다신 거 아십니까? 아버님도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거 게임 보면 다 불이라셨다는데.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아들의 구속수감을 시민들은 착잡한 표정으로 지켜봤고 현철 씨는 비감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니까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갑니다. 이거 이렇게 가져야겠어요. 이거를 대응을 잘못하면 각하 임기 못 채울 수도 있어요. 내가 그랬다고요. 대통령께서 자꾸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응? 내가 현철이를 누구보다 내가 제일 잘 알잖아. 현철이가 언제 이권 개입하고 인사 개입했나? 아니야. 그래서 아니, 국민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국민 여러분, 지금 나라 전체가 한보 사건으로 인한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난 4년 오직 절제와 금욕으로 한 길만을 달려온 저로서는 처절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아들의 허물은 곧 아비의 허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의 셋째 아들 홍걸 씨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체육 복표 사업자 선정 과정에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고 있는 최규선 씨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속도를 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 복표 사업자에 대한 심사가 한창이던 재작년 8월 타이거플스가 사업자로 선정되자 홍걸 씨는 이 회사 주식 6만 6천 주 13억 원어치와 계열사 주식 4만 8천 주를 넘겨받았습니다.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께 누를 끼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돈 받은 거 다 인정하시는 건가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 고개를 들 수 없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제 평생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렇게 참담한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이는 모두가 저의 부족함과 불찰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려 마지 않습니다. 진짜 비극인 것 같아요. 실망했어요. 누구든지 하여튼 간에 철저하게 검사를 해야지 조사를. 권위주의 시절은 빼고 문민정부서부터만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는 분이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마저도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기는 어렵게 됐다고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역시 친인척자들의 부패거든요. 제왕적 대통령제가 안고 있는 하나의 그 모순이죠. 대통령 권한이 비대하고 제왕적 대통령에서 나오는 제도의 탓이다. 결국은 비선실세가 등장하게 되는 것도 제왕적 권력의 병폐죠.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모든 공동개입을 밝히라고 사대를 강요하고 있어요. 인수합병의 최종 단계인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과정에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개입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앞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통화녹음 분석 결과 최 씨는 수시로 정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각종 민원을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비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은 최 씨가 삼성과 한화의 빅딜을 최종적으로 잘 마무리하기 위해 정 전 비서관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조항은 헌법에 한 줄도 없습니다. 헌법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은 인사청문회를 거친 거 봤습니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헌법에 한 줄도 없는 비헌법기관인데 국정을 모두 좌우하지 않습니까? 오늘 구속된 신한국당의 홍인길 의원은 김영삼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측근 인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SK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이명박 대통령 곁을 그림자처럼 지켜온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모레 검찰에 소환됩니다.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인데 청와대 참모들은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국민의 눈치를 봅니까? 시민의 눈치를 봅니까? 아니죠. 대통령 눈치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비대해지면 민주주의가 작아지는 것입니다.